네, 뉴욕 여행 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 일정도 정말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보고 또 많이 돌아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원래 계획에는 이제 구겐하이겐 미술관만 가려고 했었는데 그 오픈 시간이 11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면 점심시간하고 약간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순서를 바꿔서 국립수학박물관에 먼저 갔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유명한 킨스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정말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구겐하이겐 미술관으로 가서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제 7번가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코리아타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한국 식료품점 가서 차돌박이랑 소고기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좀 구워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거기 한국 식품이나 과자 같은 거 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서 몇 개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그런 과일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신선한 야채도 있어서 뉴욕에 오신다면 자취를 하시거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로 숙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코리아타운을 좀 둘러보고 국립수학박물관에 갔는데 오픈 시간이 10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9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메디슨 스퀘어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좀 한 30분 정도 놀다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놀다 보니까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았는데 정말 미국 아이들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게 놀고 하던데 그래도 선생님 타고 와서 뭔가 암호 같은 걸 대니까 다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주의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시간 맞춰서 딱 돌아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지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다독여가면서 놀이 시간 보내는 거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놀다가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국립수학박물관에 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그런 과학관이나 뭐 박물관, 부산에도 보면 이제 수학과학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비교해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약간 좀 어려운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과 또 장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체험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약간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들었고, 조금 학년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그런 수학적 개념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들과 체험도 있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놀았는데요. 입장료는 좀 꽤 됐습니다. 어른 1명, 어린이 2명에서 한 68불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필요하면 점심 먹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날 동안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패스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뭐 실제적으로 뭐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곳곳에 그 안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것들은 이제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그런 거 듣다 보니까 약간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그랬습니다. 뭐 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여기 국립수학과학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체험을 하다가 저희가 점심을 12시 15분에 이렇게 예약을 했거든요. 뉴욕의 3대 스테이크 집이라고도 불리는 킨스 스테이크 하우스에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바로 예약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오래됐고 유서 깊은 그런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1885년이니까 이렇게 오픈이 돼서 거의 한 140 정도 된 그런 스테이크 집이었는데요. 조금 어두컴컴한 게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제 뭘 주문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옆에 분들 주문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개 스테이크를 시키는 것보다도 큰 거 하나 시키니까 진짜 3명이서 먹다가 다 못 먹어서 포장해 올 정도였거든요. 꼭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72불짜리 프리미엄 스테이크하고 샐러드 하나, 그다음 감자튀김 하나, 그리고 음료수 2개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한 30불 정도 나왔고 한 10불 정도 팁을 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 오면, 특히 뉴욕에 오면 스테이크 한번 꼭 먹어봐야 될 텐데 뉴욕의 3대 스테이크 집이라고도 불리는 킨스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위치가 맨하탄 중심가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구글맵에서 바로 예약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M2 버스를 타고 어제 갔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위쪽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박물관에 갔습니다. 뉴욕에 와보니까 정말 이런 박물관이나 체험관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박물관도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건립은 1930년대에 됐고요. 이런 달팽이 모양의 건축은 이제 195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상파나 후기 인상파 또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특히 달팽이관처럼 동그랗게 따라 오르면서 구경하니까 아이들도 별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하고 여러 가지 현대 미술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그런지 들어갈 때부터 보안이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다 섹션하고 그 안에서도 2번, 3번 정도 확인하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백팩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어떤 안내분들이 계속 와서 앞으로 매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그런 작품들도 많고 매해 시즌별로 이렇게 전시품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여유롭게 둘러보고 센트럴 파크에서 이제 5번가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저녁을 먹을까 말까 좀 생각도 했는데 점심 때 먹은 그 스테이크가 배가 안 꺼져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먹는 시중이 없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우유 한 잔, 콤프로스도 이렇게 한 개 먹고 그냥 일찍 자는 걸로 했습니다. 저도 어제는 좀 많이 피곤했는지 한 7시 반 정도 이렇게 지치곤 했는데 결국 시차정에 실패하고 오전 2시 정도에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잠깐 보고 그다음에 오늘 뭘 할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이제 뉴욕에서 4일차 이렇게 있는데요.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이 뉴욕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젊은 시절에 이런 큰 도시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들도 새벽 5시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놀다가 좀 배도 고프고 해서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제 그 스테이크 집에서 먹고 남은 그 고기를 이제 한 2덩어리 정도 포장해 왔는데 그거 살짝 데워가지고 짜파게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올려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짜파구리 먹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퓨어한 맛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먹자 이렇게 타이르고 나서 짜파게티에 스테이크 올려서 이렇게 먹었는데 좀 든든하고 오늘 점심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일정을 바꿔서 이제 도보로 유엔연합이 있는 그쪽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도보로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오늘은 새로운 숙소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할 때 짐을 숙소에 맡겨놓고 현대미술관에 갔다가 좀 둘러보고 나중에 이동할 숙소 체크인 시간 맞춰서 이제 짐 들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추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정도면은 겨울 날씨로는 활동하기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타임스퀘어가 보이는데 정말 이곳에서 이런 풍경에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설레고 뭔가 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타임스퀘어 와보시고요. 뉴욕의 맨하튼 지역에서 하룻밤 머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일정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